여기에 심사위원 그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양평을 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10시에서부터 세미나 해가 하고 그러고 나서 뭐 셰프들이 술을 왜 이렇게 잘 먹죠? 뭐 얘기 나누고 오랜만에 만나니까 얘기 나누고 밤새 또 1박 2일 하고 온 거예요. 나는 1박 2일만 하지도 못하고 뭐만. 네. 그래가지고 이제 데려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을 못했어요. 이렇게 와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 얼굴 피곤하다고 안 보여요? 보여요. 박수 한 번 더 쳐줘요. 지금 굉장히 이제 그 유럽 10개국에서 아주 내노라 하는 그 셰프들이 이제 이번 5월달에 다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하고 잘하면 제가 2월달에 터키에 나갈 것 같기도 하고 해요. 효소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효소 안에 여러 가지가 이제 속하는 게 있어요. 이제 발효라고 하는 것이 큰 틀이잖아요. 그 안에 이제 효소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는데 효소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과정에 의해서 술이 되기도 하고 효소가 되기도 하고 식초가 되기도 하고. 근데 만드는 그 행위에 따라 방법, 행위에 따라서 술이 되기도 하고 효소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식초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대부분은 이때까지 식초를 만드는 데 있어서 거의 이제 누룩을 써왔잖아요, 그죠? 누룩을 써서 술을 만들었어요. 누룩을 써가지고 막걸리를 만들었어요. 만들고 막걸리를 갖다가 다시 식초로 바꿨죠. 그게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요걸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고 하게 되면 와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 당도가 몇 프로가 있어야 돼요? 25%가 있어야 돼요. 당이. 그런데 우리나라 포도는 보통 보게 되면 많이 좀 나온다 하면 13%, 많이 나오면 18% 정도 요 안에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10% 정도, 기본적으로 10% 정도 부족하다 해서 설탕을 넣어줘요. 그래서 25% 정도를 맞춰요. 근데 유럽에서는 설탕이 안 들어가요. 유럽에서는 날씨가 좋고 일조량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25%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설탕을 넣어줄 필요가 없이 바로 그 와인을 만들 수 있는 상이 만들어져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게 되면 우리가 오늘 만들고자 하는 것이 효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매기체가 뭐가 필요하냐? 포도가 필요한 재료였었어요. 그렇게 되면 포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효모예요. 그러면 그 효모는 어디에 있냐 하게 되면 껍질에 있어요. 하얀 분 있잖아요. 하얀 분 그게 효모인데 위생이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가지고 안 좋은 이물질, 그러니까 씻어버리게 되면 효모가 싹 씻어 나가버려요. 그렇게 되면 제대로 술을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 근본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근본적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갖다가 위생적인 부분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 없애버리게 되면 발효가 제대로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럽인들이 영동에 포도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와인 포도주 많이 하는데 영동에 와가지고 놀래요. 왜? 세척을 다 해버리니까. 세척을 다 해버리니까 그 좋은 효모를 갖다가 씻어버리니까 그러고 나서 당도를 높여요.
맛이 제대로 안 나와. 본연의 맛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막걸리 중에 막걸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인데, 그 환경이 일제시대를 무사히 넘겨와 가지고 지금까지 유지되는 데가 덕산 양조장이에요. 지금 음성 근방이죠, 저쪽에 덕산. 거기가 유일하게 일제시대 때도 그게 안 되고 그대로 유지를 해왔어요. 그럼 그 계에는 어떤 식으로 되냐 하게 되면 2층이라고 하는 데가 공간이 비어 있어요. 공간. 그럼 거기에 공간 2층에 밑에는 술을 항아리가 있고 위에서 2층으로 해가지고 다락식이죠, 그죠? 다락식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완겨가 꽉 찼어요. 완겨. 그게 이제 벼 껍데기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그 나오는 토모라든가 미생물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걸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효모 막걸리를 만드는 좋은 균주가 가득하게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와인 같은 경우에도 저장할 때 보게 되면 와인병에 먼지처럼 이렇게 내려앉아 있어요. 다 먼지처럼. 그 먼지 아니에요. 발효가 되고 숙성되면서 나온 그 균이에요. 곰팡이 균. 그런데 그게 와인을 맛을 좋게 하는 미생물 덩어리예요. 그런데 이걸 집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청소를 싹 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게 맛이 안 나와요. 그럼 이 원리가 우리가 간장을 갖다가 잘 담았는데 항아리 옮기게 되면 맛이 바뀌는 원리가 여기에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된장의 미생물 다르고요, 막걸리의 미생물이 다르고요, 간장의 미생물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생물들이 얼마만큼, 간장을 잘 만들 수 있는 미생물들이 얼마만큼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느냐, 효소를 만드는 데 효소의 미생물들이 얼마만큼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크게 신경 안 쓰더라도 맛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그걸 서양 물질 문명을 돌으면서 위생적인 부분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미생물들을 다 없애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위생적인 것은 어디에서 커버가 되냐면 발효 과정에 커버가 돼요. 발효 과정에 농약이라든가 아니면 제초제나 이런 것들이 발효가 잘 일어나고 미생물들이 활발하게 잘 형성을 해버리게 되면 그런 부분은 싹 없어져요. 그 부분이 더 중요해요. 환경을 확보해놓는 과정. 그래서 어떤 지붕 하게 되면 된장이 잘 돼요. 어떤 지붕 가면 간장이 잘 되고, 어떤 지붕 가면 식초가 잘 돼요. 그게 맞는 습도라든가 온도라든가 이런 미생물청들 환경들이 따로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시해버리게 되면 맛이 안 나오고, 그와 같이 우리 몸에도 타고난 미생물들이 따로 있어요. 그걸 이제 손맛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님들 얘기했던 손맛. 근데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미생물. 그러니까 타고난 미생물 구조가 다르게 타고난. 더더군다나 엄청나게 깨끗이 하잖아요, 그죠? 하더라도 속에는 미생물 덩어리예요. 미생물들이 6대4로 좋은 거, 나쁜 거 얘기한다면 6대4로 유지가 돼야 돼요. 균형이 맞춰져야 돼요. 균형. 퍼센트적인 부분이죠.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너무 좋은 것만 가서 오죠. 그러면 너무 좋은 비율이 커져요. 그래도 병이 오는 거예요.
우주 자체가 음양으로 되어 있어요. 맞고 틀린, 좋고 나쁘고, 안 보이고 보이고, 이런 균형에 맞춰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보게 되면 내 몸의 균형이 좋은 것이 많이 들어있는지 나쁜 것이 많이 들어있는지, 어떤 미생물청이 많이 들어있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좋고 깨끗한 것만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질서가 깨져버리게 돼요. 거기서 오는 게 너무 많아요. 결국 우리가 원소들이 여러 가지 있대요. 그것들은 꼭 있어야 되고, 그것은 흙만 있는 게 아니라 물에도 있죠, 그죠? 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다 속에도 있어요. 그게 결국 바닷물이 결국 우리 몸에 피하고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 농도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너무 깨끗하게 하고 너무 지나치게 형성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면역성이 떨어지고 장애에 떨어지는 원리들을 갖게 됩니다. 지금 현대에서 가장 문제가 면역성입니다. 그리고 장능력이죠. 이게서 이제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결국은 적당히 비율적인 부분이 유지가 되게끔 하게 되면 얘네들이 알아서 활동을 해서 면역 체계를 제대로 형성하고 지속하고 유지하는 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게 되면 그것을 스스로가 깨트리고 있죠. 내 몸에 뭐가 필요하고, 그죠? 어떤 것이 돌아야 되고, 그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모르고 무조건 좋은 거, 그죠? 좋다고 하는 것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그게 오히려 작용이 이제 일어나는 현상, 이런 원리를 하는데, 발효하는 데에도 마찬가지예요. 발효하는 데도 그 발효에 효소를 만들려면 효소에 환경적인 게 필요하고, 된장을 만들 된장의 환경적인 것이 필요하고, 그래야지만 거기에 맞는 미생물청이 퍼센트가 어느 정도만 생겨나면 알아서 형성돼서 만들어간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너무 깨끗하게 싹 해버리게 되면 아무리 바르게 그 맞게끔 책 보고 못 배워서 한다고 해도 안 나오는 거에 맛이 안 나오는 거예요. 색이 안 나오고 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지난번에 했듯이 도와줄 것은 만든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얼마만큼, 그죠? 같이 공유를 하느냐. 이 부분이 관리죠, 교류죠, 그죠? 대화죠.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미생물이기 때문에 에너지원이에요. 모든 거 에너지원은 통하게 되어 있고 연결이 되어 있고 반응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고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얼마만큼 잘 응용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게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본다고 하게 되면 알코올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발효가 촉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발효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 뭔가 하게 되면 재료를 쪼개고 하다 보니까 열이 나는 거예요. 그 열이 나니까 뭐예요? 탄산이 생겨나지고, 그 탄산이 열이 올라가는 탄산이 날아가지고죠. 그러면서 알코올이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럼 그 알코올을 갖다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나? 공기를 집어넣는, 산소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야지만 활성화, 공기 속에 있는 균들이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걸 갖다가 얼마만큼 해주느냐에 따라서 술로 유지가 되고, 요게 공기 속에 있는 초산균들이 들어가게 되면 식초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효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알코올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알코올이 있게 되면 초산 발효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 산소 공급이 될 수 있으면 안 돼야 돼요. 그러면 저어주고 뒤집어주고를 해서는 안 돼요. 근데 내가 술을 만들고 싶다, 식초를 만들고 싶다 할 때는 결국은 저어주고 뒤집어주고 산소 공급을 많이 이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초산균들이 들어가가지고 활성화돼서 마지막 발효가 끝났을 시점에 초산으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술을 만들 때 25% 정도 당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알코올이 어느 정도 25% 당에서 알코올이 이게 이제 전환이 돼요. 발효가 일어나면서 알코올이 전하면서 도수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도수가 이 25%를 가지고서 6%나 9% 정도까지 알코올이 나와져요. 그래서 그게 뭐냐, 막걸리의 도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13% 이상 도수가 나오면, 알코올이 나오게 되면 식초가 안 돼요. 이것을 저어주고 뒤집어했을 때 공기층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도수가 높아지고 활발하게 돼버리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조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식초를 만들기 위해서는 13% 미만, 즉 6%에서 9% 사이의 도수가 나와야지만 그것이 그 도수가 분해가 돼서 초산으로 바뀔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요. 그래서 초산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만들려면 당이 어느 정도 있으냐면 조금 더 있어야 돼요. 33% 정도의 당이 있어요. 그래서 10초의 어원, 그러니까 처음 시작한 말이 뭔가 하면 쓴술이에요. 쓴술. 식초도 술이다. 술인데 써다. 신기하네. 네, 써다. 신기 아니고 네, 써. 신술이 아니고. 네. 그래서 그때는 식초라고 하는 것이, 처음 시작이 식초라고 하는 것이 안 붙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식초가 따온 것이 술에서 따왔는데, 술 기본.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처음부터 술 만들려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숭이가 포도를 따서 먹다가 많으니까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발효가 됐어. 발효가 됐는데 먹고 나니까 최고. 그래서 자연 상태의 술을, 그러니까 발효를 일으켰던 부분이 포도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창안한 거예요. 그래서 한약재에다가 포도를 넣어주는 원리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서 찾아낸 것만,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걸 아까 얘기했던 효모라고 하는 거예요. 효모는 효소의 어머니. 네. 부모예요, 부모, 어머니. 그 어미 모자가 있어요. 죄송한데요. 네. 그 영등에서 외국 사람들이 와서 그걸 보고 놀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좀 개선이, 우리나라에서 그걸 알았나요? 개선. 어느 정도 개선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고. 아, 그래요? 네. 그 고집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맛을 못 알아요. 맛을. 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제대로 교육을 받은 데는 그 포도도 다른 포도를 써요. 일단은 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중요해요. 그러면 이 포도만 발효를 한 게 아니에요, 그죠? 발효를 갖다가 또 알게 해준 것이 콩이에요, 그죠? 매주. 그러면 이게 콩이 주산지가 어디인 줄 아세요? 주산지. 우리나라하고 만주 일대예요. 까치 콩이 있잖아요. 야생 조그만 거.
이게 분포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하고 만주 근방 이 일대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중국이나 이런 만주 이쪽 가게 되면 우리하고 비슷한 된장을 만들어서 청국장도 만들고 두부도 만들고 걔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뭔가 하게 되면 발효를 왜 했냐? 왜 했냐? 콩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네. 단백질을 그냥 흡수가 안 돼. 근데 콩물은 흡수가 안 돼.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흡수를 제대로 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낸 것이 뭐예요? 삶아서 메주를 만들어서 그걸 된장을 만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것을 본능적으로 알아낸 애들이 있어요. 흡수가 안 되니까. 근데 이것을 먹고 사는 애들이 조류죠, 새들. 곡물을 먹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보게 되면 모래주머니에다가 흡수가 안 되니까 모래주머니에 발효를 시켜서 흡수를 해요. 소는 흡수를 하는 것이 어디다 하면 어디다 해요? 되새김을 하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도 흡수를 해요. 그래서 모든 원리는 삼투압의 작용으로 해가지고 생명을 유지하고 지속하고 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나무들도 뭐 비하고 햇빛하고는 잎이라든 이런 거 하지만은 성분을 빨아당기고 하는 것은 뿌리에서 하거든요. 결국은 뿌리에서.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자기 맞게끔 빨아당겨야지, 흡수를 해야지, 삼투압으로 해야 되지, 안 가면 강해버리면 이게 죽어요. 그래서 산삼 같은 경우에는 영양분을 구하기 위해서 뿌리를 갖다가 엄청나게 멀리 있는 영양소를 땡겨 오려고 뻗어요. 그래서 사람을 왜 삼투압이냐 하게 되면 짠 것이 몸에 들어가면 몸이 어떻게 해요? 단순하게 갈증.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갈증이 오는데 몸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수축작용이 되죠. 굳어져요. 소금이 많이 나요. 싱거우면 늘어져요. 근데 우리 인간은 결국 뭔가 짜게 먹으면 물을 땡겨서 초조를 해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거예요. 스스로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싱거운 게 먹어야 된다, 짜게 뭐 이런 것들을 크게 필요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단 기능이 망가져 가고 있고 망가졌거나 그때는 안 되죠. 오장육부의 기능 중에서 제 역할을 못하니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스스로가 그것을 조절을 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병은 어디냐면 몸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안 가고 있어요. 왜? 주소 들은 게 많아가지고 자꾸 신호를 보내. 그래서 몸하고 마음하고 따로 놀아. 아예 모르면 그죠? 몸에 맞춰지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뭐예요? 싸워. 그렇게가 때들 그죠? 넘어서는 경우가 너무 나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잘 인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은 버리는 것이 좋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고 하지도 못하는데 붙잡고 있으면 병이 만드는 거죠.
그게 인간사예요. 주고받고 잘하는 걸 갖다 공유하고 서로가 도와가면서 만들어가면서 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부분인데, 나만 해야 되고, 그죠? 나만 잘할 수 있고, 나만 그러다 보니까 질서가 깨지게 되고 그러면 안 되는 삶. 그게 기운이에요. 주고받는 기운. 이게 돼야 되는데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거 알려주기 위해서 노컬푸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죠. 순환치리의 원리. 그래서 뭐예요? 노컬푸드의 근본적인 부분은 뭔가 하게 되면 자연을 살리고, 그죠? 땅을 살리고, 내 몸을, 그렇죠. 이게 해야지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모든 거에서는, 음식도 그렇고 모든 것에서는 이것을 이제는 얼마만큼 잘 주고받고 하느냐에 미래에 건강하게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기운이 돌아가야 되죠. 돌아가죠. 결국 우리 몸은 에너지원이고, 그 에너지원을 갖다가 지탱하고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것이 미생물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피부로 본다고 하면 84,000 모음공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직렬로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요. 지금 병렬로 되어 있는 사람인데, 직렬로 하게 되면 스위치 하나만 돌리게 되면 전부 다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일인가? 생각이 통해져야 되는 거죠. 교류가 돼야 되고, 그걸 갖다 서로가 주고받아 있는 이것이 제대로 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수행을 잘 하고 있다. 왜? 에너지를 갖다가 제대로 주고받고 돌리고 하는 건가? 이것은 모든 생명체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삶을 만들어야 돼.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논하고 있거든요. 좋은 거, 나쁜 거. 그죠? 상극을 만들고, 상생이라고 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 조사님들 자연에서 근본적으로 배워가면서 했기 때문에 뭐예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풋밭으로 나와서 괜히 한 바퀴 쓱 살펴보고 잘 잤는지 잘 있는지, 뭐 좋아하는 애들 그러더라도 다 신경 써가지고 관심을 쏟아주니까 얘네들이 잘 돼요. 네. 모르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벼를 심어놓고 괜히 들어가요. 괜히 들어가. 애들도 괜히 집에 가지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산소 공급을 해주려 하는 거예요. 좀 밟아서 꾸준히 일으켜서. 풀은 별로 안 뽑아. 우르르 들어갔다. 애들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그러면 걔네들이 무슨 풀 뽑을 줄 뭘 알아. 그냥 줄 서가지고 쭉 들어갔다 나가고 그거거든. 순리적으로 돌아가는 삶. 인위적인 게 아니라. 이걸 이제는 제대로 해야 할 시점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생물도 마찬가지. 미생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몸 자체가 미생물 덩어리고, 그 미생물들이 얼마만큼 면역성을 가지고 힘을 내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나를 얼마만큼, 그죠? 사랑하고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힘이 나는 거예요. 에너지. 그것과 동시에 식물들, 동물들 대하는 것이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따라서 이게, 그죠? 교류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제사 그렇게 되면, 음식을 먹게 되면 험양한다 그러잖아요. 기운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에너지군.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게 되면 땅의 기운을 채소를 통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생물 하게 되면, 그죠? 그런 원리들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좋은 미생물, 나쁜 미생물,
우리 몸에서는 그죠? 균형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가 골고루 유지돼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야지만 건강을 유지하고 지속하는데 우리는 그죠? 그래서 그게 제일 문제예요. 좋고 나쁘고 맞고 틀리고 다르죠. 네,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의 차이인데 이걸 갖다가 높고 낮음으로만 보고 나쁘고 좋은 거로만 살아왔어요. 근데 이것이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 만드는 과정에서 술도 필요하고 그러면 술로 그거는 만들어내만 되는 것이고 효소로 가면 효소를 만들어내만 되는 것이고 식초는 식초로 만들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이치에 맞게 경위에 맞게 그 자리에 그것을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효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어떤 환경과 어떤 행위를 해야지만 효소가 만들어지고 그걸 갖다가 좀 부족한 것을 갖다가 만드는 사람의 생각이 마음이 들어가져서 더 활성화되게끔 해주는 작업만 한다면 그러면 쉽게 말하게 되면 이론으로 배우는 걸 갖다가 그죠? 이론 배웠잖아요. 그죠? 그걸 그대로 하면서 마음을 만든 사람 마음을 갖다 간에다가 부여해주기만 하면 최고의 좋은 효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음과 양이에요.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작용들을 갖다가 같이 골고루 이치에 맞게 경위에 맞게끔 돌리기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제대로 할 줄도 모르면서 논하는 작업부터 문제예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옳고 그런 걸 갖다가 본인은 모르는데 하면 되는데 하다 보면 만들어지고 좋은 것이 형성이 되는데 근데 이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논하는 것부터 먼저 그 작용이 굉장히 안 좋은 작용으로 지금 시대는 커져 있죠. 불신이라고 하는 거. 이게 나가 없어요. 내가 주고, 그죠? 내가 해야 되는데 남이 해주지 않아요, 그죠? 결국 내가 먹고,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하게 되면 밥을 하는 데 있어서 밥 주세요 그러면 밥 만들어져요? 예? 그냥 말로만 하면 밥 만들어지냐고요. 그럼 쌀을 씻어서 밥을 안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행위가 그죠? 따라줘야 돼요. 같이.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밥을 먹고 싶고 만들고 싶으면 내 마음이 그게 맞는 행동을 이치에 맞게끔 해서 그죠? 사랑을 전부치고 이어가지고 만들어내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한 번에 안 될 때는 3번, 4번 하다 보게 되면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단 한 번에, 2번에 다 타장불러. 도덕명 심도. 이게 사기꾼이에요, 이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한 가지만 또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 아까 술 말씀도 하시고 와인, 식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 막걸리니 뭐 술 종류가 지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시중에 나오는 막걸리는 그게 제대로 좀 해서 나오는 건가요? 그 제대로라고 하는 것이 어느 기준을 그러니까 저는 두느냐에 그게 달리는 좋은 건 아니니까 네. 모르는데 네. 그래도 어느 그 말씀하신 대로 호모나 이런 것이 생성이 돼서 그게 만들어져 나오는 건지. 왜 그러냐면 막걸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우리 상표가. 그리고 뭐 소주도 있고 맥주도 있고 와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자기 몸에 뭘 좋아할까? 술 중에. 예? 술 중에 뭘 좋아해? 술 중에요? 네. 뭐 와인이나 네. 맥주나 네. 그런
그런 정도는 예전에는 마셨죠. 왜 예전에는. 왜 그걸 좋아했어요? 그거 뭐 다른 거 못 먹겠더라고요. 다른 이유가 또 있지 않았어요? 뭐? 없어요? 네, 음.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옛날 맥주 같은 일정인데. 경우에도 효모로서 음, 만드는 거예요. 술도 그렇죠. 흑모로 네. 만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다고 하게 되면 그 생막걸리, 네. 예. 그 생막걸리를 이름만 붙여놓은 것이 있고 진짜 생막걸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생막걸리를 찾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찾아 먹기 위해서는 뭐를 보면 유통기간을 보면 돼요. 유통기간. 같은 생막걸리라고 해놨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각청의 기준이 얼마까지냐 하게 되면 70도 정도가 저온도라고 만들어졌어요. 살균, 저온도 70도가. 그런데 효소로 본다고 하게 되면 45도를 20분 정도 가열하게 되면 효소는 다 죽어요. 55도, 즉 65도 하게 되면 바로 죽어. 근데 70도를 저 살균이라고 해놨어. 다 죽여놓은 거예요. 그게 현 시각청 유럽의 기준에 맞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게 뭐야 마늘, 흑마늘 몇 도에 만드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48도. 48도. 네. 그러니까 40도 정도에서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48도까지는 괜찮아요. 거기 넘어가게 되면 이게 또한 색깔만 그렇지 다. 그래서 색깔만 내는 경우가 많아요. 쌩을 바로 된 게 아니라 색깔만 익혀가지고 새까맣게 만드는. 흑마늘을 네. 보온밥통 그 보온으로 뭐 48시간인가 얼마 놔두면 된다는데 그 방법은 괜찮은가요? 전기밥솥 이치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보온은 뜨겁지 않만 보온으로. 네. 그런 말이 그걸 많이 있죠. 사람들한테 쉽게 접근하고 그것을 용기를 장사를 하기 위한 작업들이에요. 밥솥에는 게 안 맞는 거예요. 네. 아, 그러면 그것도 효소로 담가야 돼요? 흑마늘로 근본적인 본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홍삼도 그렇고 따지고 들어가면.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렇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좋게 생각해서 마음을 얼마만큼 부여를 하면서 즐겁게 먹는자 그거에 반비례 또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냥 긍정과 사랑을 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살아나. 그 네. 교수님은 술을 뭐 드세요? 저요? 물어보죠. 제일 좋아하는 것이 막걸리. 막걸리. 네. 그러니까 막걸리를 생막걸리는 유통기간이 15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제대로 하는 15일인데 그걸 갖다가 5일 정도를 더 땡겨가지고 진짜 맛있는 막걸리를 미생물들이 탄산이 좀 나와서 맛있는 그게 10일이에요. 만들지. 그런데 생막걸리인데 3개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3개월 하면 살균을 했어요. 진짜요? 생막걸리인데 유통기간이 3개월 했다 그러게 되면 좀 이상하네. 살균을. 그런 거는 좀 진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 논하면 문제가 돼. 문제가 되지. 식초가 될 거예요. 굉장히 궁금하네. 저는 여기에서 막걸리를 그냥 안 먹어요. 그럼 어떻게 잡수요? 다시 살죠. 어떻게요? 효소 막걸리. 되게 궁금하네. 그래서 요것도 저기 뭐야 생막걸리를 갖다가 저는 양조장 가서 사와요.
들어가가지고 윗물, 아랫물을 분리시켜. 그래가지고 분위기 있게 몰라면 윗물. 옛날 그 근본적인 막걸리를 몰라면 흔들어서. 예. 그래서 윗물을 하게 되면 효소를 지게 하면 색깔하고 탄산이 아주 거기에다 와인 있잖아요. 해가지고 먹으면 아, 우리가 무슨 요소를 넣어요? 상에 따라 다르지. 우중충하고 뭐 그렇게 되면 기분 좀 내야 되고 그러면서도 몸의 기분을 돌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건 따뜻한, 뜨겁거나 따뜻한 효소를 먹어야 되죠. 네. 근데 색깔을 갖다가 요게 핑크색으로 탁 바꿔놓으면 아유,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진달래꽃을 갖다가 띄워서 막걸리가 그런 변색을 한다니. 이게 여자분들 이 와인잔에 이렇게 해가지고 효소 막걸리 탁 해가 들으면 놀래요. 이게 술인지 주스인지 술도 아니고 주스도 아니고 근데 먹으면 은근히 기분 좋게. 기분 되게 좋아. 그런데 3, 40분 지나면 샥 깨고 가. 그거 상당히 좀 궁금하네요. 여기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신기하네요. 신기해요. 그게 왜 그런가 하게 되면 효소가 들어가게 되면 활성화되면서 빨리 알코올이 분해요. 그러니까 확 활성화되니까 몸에서 달아올라요. 열이 팍 올라요. 그러다가 3, 40분 지나면 쏙 아무렇지 않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작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세계인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걔네들 와인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우리 효소 막걸리를 하게 되면 못지 않아요. 분위기도 좋고 탄산 맛이 톡 쏘는 맛들이 탁탁 나와주는데 아주 그거 우리가 먹어봤어야 알지. 아까 말씀 중에 여러 와인을 씻지 않고 포도를 이렇게 담는다고 했는데 지금 보통 우리들은 씻어서 담잖아요. 그건 어떻게? 씻지 말아야 돼. 원래 씻지 말아야 되는데 씻지 말고 담아. 왜 안 씻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효모. 그걸 말씀을 근데- 드리는 저기 작년에 네. 그러니까 지난 여름에 작년 아니고 지난 여름에 맛있는 포도를 설탕을 1대1로 담아놨거든요. 네. 그럼 그게 뭐가 되나요? 알지 뭐 내가 알아요. 아니, 그걸 어떤 씻지는 않았어요. 온도에 네. 설탕을 얼마만큼 그냥 넣느냐, 버무려서 넣느냐, 아니면 완전 터뜨려서 넣느냐, 아니면 밟아서 넣느냐. 주물러서 막 터뜨려서 그러고 나서 산소를 좀 집어넣냐, 안 집어넣냐 따라서 달라요. 산소는 안 집어넣고 네. 막 이렇게 터뜨려가지고 네. 1대1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섞어서 그냥 딱 담아놨죠. 네. 그건 설탕물이네. 제가 하나 가르쳐 뭘로 먹고 싶어요, 그게? 뭘로 먹고 싶냐고. 아니요, 그냥 술로 먹고 싶어요? 아니면 그러니까 와인처럼 효소로 한다. 효소로 먹고 맛있는 싶어요? 효소 한다. 식초로 먹고 싶어요? 아니요. 맛있는 효소 그냥 이렇게 물에 타먹는 거. 그런데 당도가 좀 높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럼 매주. 잠깐만 그러면. 오늘 가셔가지고 네. 한번 원액을 갖다 딱 한번 먹어보세요. 달다. 그럼 그거 몇 킬로 들어간 거예요? 1대1로 그냥. 아니 재료 포도가 얼마? 재료 키로가요? 키로수. 그냥 뭐 그 왜 한 박스 5kg인가 5kg짜리 네. 그거에다가 꽃다리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예? 꽃다리. 꼭다리는 빼고 포도 네. 포도 그러면 10% 빠졌어. 아
포도만 으깨서 넣었다는 거예요. 포도를 막 깨가지고 네. 거기다가 설탕 으깨서 5kg. 넣고 설탕 5kg 넣었다는 얘기. 5kg 넣었으면 1kg를 오늘 가가지고 당도를 보고 포도를 거기에서 1kg 더 넣어주세요. 포도 없어요 지금. 아 있어. 찾아보마. 이 정도는 있어요? 네, 있어요. 아. 끝물 있어요. 끝물. 엊그저께도 수업했어. 있어요. 조금 비싸서 그렇지. 뒤늦게 넣어도 되는 거예요? 네? 뒤늦게 넣어도 되는 거예요? 뒤늦게 내도 뒤늦게 넣어도 된다고. 당도를 낮추기 위한 작업이에요. 만일에 다른 걸 넣으면 안 되나? 할수 포도만 없이. 넣어야 되고. 포도는 포도 섞었어요. 포도가 제일 잘 맞는데 왜? 교수님 다음 주에 네. 재료가 뭐예요? 재료. 포도를 더 저도 넣으면 몰라요. 되나? 아니 또 혹시 또 이렇게 하고 싶으신 분 아 있으면 그러면 준비해 오라고. 해오라를 각자. 가져올 거예요. 각자들이 이제 해올 사람 해오고 못 해올 사람 안 해야지 되고 뭐 그런 거죠. 뭐 배워서 아 오늘 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이름도 거창해요. 제가 이름 만들어 놓은 것이 왕의 원기. 왕의 원기? 네. 남자분들. 그 우리 카페에 가면 네. 왕의 원기 효소라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한테 좋다. 여자들한테도 좋아요. 감기에도 좋고. 아우 감기 걸렸어요. 여기에 뭐냐 하게 되면 원래 쌍화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을 그러니까 쌍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음양이에요. 음양. 그러니까 감기약이 아니에요. 이걸 왜 만들어졌냐 하게 되면 왕을 위해서. 왜? 후궁들을 감당해내게 하기 위해서. 아유 우리도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강남 회원님이 왕이 되는 찰나네 내년 다음 주에. 어유 그 나이에 좀 알려는데 큰일 났네. 이 왕이 후궁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이 없어. 그걸 감당해내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쌍화예요. 아 쌍화. 음양이에요. 음양. 그 다음은 두 번째 할 것이 무엇이에요? 면역성을. 아이고 좋은 거 아주 귀한 거 해주시네요. 근데 재료를 왜 말씀을 안 해주실까? 그 지금 보게 되면 다 핸드폰 있잖아요. 그죠? 네. 다 핸드폰 있어요. 그러면 쌍화탕 재료를 갖다 두드리면 나와. 시중에 쌍화탕하고 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그럼 그 대신 제가 가져온다면 그게 기본이 7가지예요. 그리고 보조가 2가지가 더 들어가요. 그래서 9가지. 또 맞춰서. 그걸 어디서 보는 이거 많던데 이게. 이거 많던데. 요 바로 여기. 그 저기 금산 그 약재 시장. 그거 가가지고 점을 풀었어. 그거 가가지고 쌍화탕 재료 주세요. 그러면 딱 이선택하는 네. 아, 바로 알아서 줘요. 쌍화탕 재료 주세요. 예. 그대로 딱 그럼 맞게. 7가지에다가 2가지 는 거예요. 이게 대추하고 네. 생강하고. 아, 2가지가 대추하고 생강. 그럼 껍질 안 벗겨야 되면 안 벗겨요? 그러니까 생강은 껍질. 생강으로 이름이 썼냐, 건강으로 이름을 썼느냐, 근데 똑같은 재료예요. 아, 그것도 거기서 하나? 생강은 안 말린 그렇지, 생강. 거, 건강은 말린 생강. 건강이 말린 거예요? 건강. 건강이에요? 건강. 건강이요. 건강. 경상도 말씀이야. 그러면 대추가 있고 대조가 있어요. 다 적으세요. 아유, 근데 우리 여기에서는 지금 쌍화탕에서는 대조가 필요해요. 이게 대추예요. 말린 거. 말린 거. 아, 대추. 그러니까 이런 야채 이름이 똑같은 데에서도 틀린 거. 그렇죠. 그러면 그게 말린 거냐 센 거냐에 따라서 작용이 다르기 그럼 때문에. 생강은 안 말린 말린 거예요? 안 말린 거. 안 말리고 대추는 말린 거. 대조고. 그러니까 쌀 그럼 그걸로 어떻게 이제 뭐 넣어요 거기다? 포도. 거기다가? 예. 그럼 그게 남자의 왕의 기운이에요? 어유 그러면
그게 이제 각 약재를 갖다가 지금 7가지 정도의 약재들은 40g씩 준비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생강하고 또 뭐라 그랬어요? 대충. 요거는 2g 정도씩 준비하면 돼요. 대조하고 포도 네, 대충 조금 더 한 4g 준비했어요. 2g, 4g. 그럼 저번에 그 병두박 거기다 넣는 거예요? 네, 5리터 정도. 그럼 그 재료 거기 가서 재료 사면 그 양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 안 돼. 얼마 안 돼요? 네. 그거에 이제 포도 2kg가 필요합니다. 포도는 어떤 포도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구할 수 있는 포도. 그럼 설탕은 안 들어가요? 설탕 2kg. 참 좋겠네요. 이제 같이 체험하실 분은 준비를 해갖고 오시면 네. 되겠습니다. 여기서 직접 시연을 하시니까 아, 이렇게 그걸 정말로 보면서. 이 귀한 시간에 이렇게 자꾸 질문이라도 해서 뭔가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귀한 시간. 쌍화탕의 그 효과는 빈혈, 피로기부, 양기구조 하여튼 이그 인삼 녹용보다도 더 빨리 오는 게 쌍화탕이에요. 쌍쌍자 화하라자인데 인삼부터 준 거네요. 그 왕의 기운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봄살감기나 올해 사대삭기 발효- 무청나디가 막 나오는 때 그거 한참 그냥 발효했어, 시초에 먹으면 그대 금방 나서 버려요. 그렇게 쌍화탕이 그렇게 좀 필요해요. 그럼 그렇게 넣는 거예요? 포도 2kg, 설탕 2kg, 대조에다가 대조 요거 4g, 생강 2g, 머리에다 임력하니라고 굉장히 막 그래. 그렇게 해갖고 담는다. 그 재료는 저기 가서 사면 되고요. 네. 그럼 이제 왕의 기운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한 가지? 면역성. 면역성이요? 아유 그것도 참 귀한 거네. 그거는 그것도 제가 뭐예요? 가져올게요. 예? 이거는 제가 그 재료가 가져와서 뭐예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설명? 아유 다음 주가 그것도 중간인데 요것도 지금 외우기가 힘들고. 배웠어요? 다들 적으셨어요. 아니, 얼마나 모범생이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첫 번째 하시는 왕의 기운은 김강남 예, 회원님. 회원님이 그다음에 가져갈 것이고, 유승희 우리 회원. 그 다음에 면역성 그 효소는 이렇게 예 드리긴 했거든요. 그런데 그 면역성은 재료가 뭐예요? 몰라요. 그 어서 왕의 원기근은 재료를 가져오세요. 그러면 제가 이거는 네. 제가 가져올게요. 유성희 권사님이 이제 네. 면역성 유성희 다음날도 권사님. 그날도 설명을 좀 해줄 시간도 필요한 것이. 그런데 면역성의 재료는 뭐예요? 저도 몰라요. 아유, 그 가만있어. 그러면은 그 왕의 기운은 재료를 어떻게 구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하실 분만 이제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 교수님이 그거 하나 하시는 거는 이제 가져오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회원님들이 그래도 나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강요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시고 싶은 분은 하시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말씀이죠. 하면 그래도 괜찮죠?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 그렇게 하시던지. 아니 뭐 그거는 아니에요. 상관없이 적어가지고. 아니 여기서 다 없는 것이 해갖고 가시는 게 낫죠. 왜냐 뭐 봐주시니까. 얘가 얼마나 지금 착각을 얼마나 잘 일으키는지를 모르시는가 봐주고. 근데 이게 우리 교수님이 직접 이렇게 해주시면은 우리가 지금 큰 혜택을 보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강의를 그렇죠. 듣고 진짜 이거 담는 것까지 이거요 우리 그냥 맨입으로 안 되는 강의. 제가 두 가지 들고 올라는데 힘이 버텨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냥 보통 우리가 강의 듣는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체질을 위한 강의도 그렇고 다 안귀한 강의가 없고 우리 기획처장인데 그냥 갖다가 강의하는 거 아니고 오 교수님도 그러시고 이거 진짜 우리가 감사하게 그러면요 확실히 합시다. 다음 주에 재료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 재료를 지금 두 가지를 가지고 오시는 근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바쁘셔가지고 구입을 하실 수가 있을까? 한 우리가 가지 해야 약재는 지금 있어. 아? 한 가지 면역성은 있고. 그 면역력이 그게 있어요? 있어. 면역력이 있어요? 네. 왕의 기운 거는. 그게 약재가 모자라. 우리가 질문을 하고 가야 돼. 그러니까 그것을 준비를.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 그러면 여기 가서 해야 되겠네요. 쌍화탕 재료. 금산 아니 그러니까 하실 분이 준비하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네, 하실 분. 하실 분이 그러니까. 준비하는 소리지. 아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직접 그래가지고 오시는 것이. 네. 직접 해가지고 가셔야 하니까 우리가 그럼 준비할 게 뭐
아니 우리 저기 명령력은 됐다고 우리 하니까. 김만나 선생님 드릴 것은 우리가 네, 준비해.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우리가 어차피 해드리기로 했으니까. 근데 나머지는 예, 개인적으로 하시고 싶은 분들은 별도로 가져오시고. 하시라는 거지. 여기 드릴 것은 명령력은 뭐예요? 누가 준비해 주세요. 지금 그 한약 재료 이렇게 합시다. 감기가 걸려갖고 면역력이 그렇게 안 좋아갖고. 오효진 선생님이 한약 재료에 대해서는 잘 아시니까 방금 말씀하신 재료를 생강 대조는 오 선생님께서 좀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습니다. 하실 수 있죠? 생거로 2g. 한약 재료. 대조는 어째? 다른 대추. 그러니까 저기 구석은 사거리 있다니까 거기서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거 사는 거 얘기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면 하니까 이게 각자 하고 있는 사는 거 얘기한 거예요. 아, 면역력은 재료가 뭔가 해결해 주시네. 가만있어. 그러면 그 첫 번째 그거 재료 잘 적어놨어요. 그 그램 수랑? 네. 저거 놓쳤어요. 여기 예, 원장. 요것은 저기 뭐예요? 요것은 우리가 준비해. 아니 오 교수님 아니, 아니니까. 아, 여 인스 센터에 가서 하면 된다고 하니까. 센터에서 이런 저기 김범현 선생님 드릴 것은 누가 안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가실 사람들 같이 가져도 되고. 그렇죠. 그렇게 안 가질 수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태학원에서 준비를 해주시라고. 왜냐면 한약감기로 하면은 그거 부담드리는 거. 어. 예, 그러면 그건 태학원에서 준비를 할게. 예, 알겠습니다. 그럼 면역력만 준비돼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다음 주가 종강이라 또 드릴 분들 드리고 이렇게 종강을 잘 맞춰야 되니까요. 어쨌든 예, 아주 감사합니다. 지금 다음 주에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완전히 소용없고 기획처장님이 잘하시더라고요. 전에 효소를 얼마나 강의를 정말 열강을 해주셔갖고 또 모범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배우셨는지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거 이제 봐가지고 제가 저는 잘 못해요. 외국 나갈 때 같이 나가. 그럼 같이 나가서 보내드릴게요. 네, 그렇죠. 아주 정말 잘 배우셨더라고. 저는 하나도 몰라요. 할 줄도 모르고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주 잘 배우셨네요. 그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오늘 요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